전원이 켰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광문고 내신 간담회 목적으로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태수라고 하고요. 오늘 저랑 얘기해 볼 이야기는 뭐냐면 광문고등학교의 어떤 내신의 특성, 특히 국어 내신, 제가 국어 강사니까요. 국어 내신의 특성이랑 그래서 그런 광문고 국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일단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정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교육과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광문고에 대한 모든 것, 그래서 광문고의 전반적인 내신 경향도 그렇지만 광문고에 진학했을 때 학생들이 이런 거를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국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 국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그다음에 제 수업의 특징은 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인데요.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뻘쭘한 질문이 좀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해서요,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들을 거쳐서 현재 이 학원에서 벌써 근무한 지는 한 7년 정도, 6, 7년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첫 해를 제외하면 나머지 해는 거의 모두 다 수업을 마감을 했고요. 제가 요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내신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상일여고랑 광문고 내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학교에서는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 강동구 이제 내신 학원에서 그 얘기는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네, 계속 이어가고요.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입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또는 바뀐 입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1등급 비율이 되게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내신 등급이 원래는 1등급에서 9등급이었는데 이제는 1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뀌고, 네, 1등급의 비율이 10%로 늘어남에 따라서 1등급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래서 최상위권을 사수하는 게 너무 중요해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 비율이 10% 정도고요. 2등급까지 누적이 무려 34%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안에 들면 그게 한 2등급 정도인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3% 정도 내신을 가진 친구가 인서울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9등급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점대 정도가 이제 인서울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비율이 대략 누적 백분이 한 23%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33%가 2등급이니까 그러면 2.0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인서울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게 현실인 거죠. 실제로 제가 광문고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광문고는 현재 이제 작년 기준이죠. 작년 1학년 1.0, 그러니까 모든 내신 1.0이죠. 이게 전체 그 1학년에서 12명이 나왔어요. 1.00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2.00은 사실 인서울 하기가 참 어려운 거겠죠. 왜냐면 광문고에서 한 12등 정도를 한다고 치면요, 보통 이거 서울대 가기 좀 어렵거든요. 좀 애매해요. 서울대 갈 성적 정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만 벌써 1학기 때 8명이고요. 2학기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스카이나 흔히 말하는 메디컬, 좋은 대학에 합격하려면 1.0x 정도의 내신이 아마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저는 9등급제에서 이제 자란 학생이긴 하지만 저는 9등급제에서 1.3 정도였거든요. 제가 한번 제 성적표를 가지고 이걸 5등급제로 변환해 봤어요. 근데 그 결과 저도 1.02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과목 빼고 다 1등급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5등급제에서는 흔히 말하는 메디컬이나 아니면 좋은 대를 가기 위해서는 정말 1.0 몇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러면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사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헤매는 게 첫 내신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내신은 분명하게 중학교 내신과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내신에 성공적으로 얼만큼 연착륙을 하느냐. 어차피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학년 올라가면 학교에 적응하고 뭐 1등급 맞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쉽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내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의 적응이 좀 덜 된 친구. 이런 친구들은 갑자기 이제 1학년 1학기 때 2, 3 이렇게 떠버리면 그게 만약에 목표가 메디컬이라 그러면 좀 생각보다 타격이 클 수는 있는 거죠. 메디컬이나 스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그래서 첫 내신부터 일단은 2등급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어 이해 그리고 독해 실력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참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대학에서 28학년도 전형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2 개정 첫 해 졸업생이 28학년도 수능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자녀분들보다 한 학년 선배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치는 게 28 수능인데 그 전형이 오픈이 됐어요. 근데 정말 좀 충격적인 변화가 뭐냐면 정시에서도 뭘 보겠다, 내신을 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아마 목적이 뭐일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현 정시, 그러니까 28학년도 그 수능 같은 경우 수학 선택 과목이든 국어 선택 과목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수학에서의 변별력이 약화되고 과학에서의 변별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만으로는 학생들을 변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도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 안 되냐면 지금 같은 경우 나 몰라 내신 망했어 나 정시 파이터 하지 뭐 이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왜냐? 이제는 정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기부나 교과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일바로 서울대가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가 얘기를 하니까 경희대도 냈는데 경희대는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뽑는 내신의 비중을 늘렸다. 그 말은 서울대, 경희대가 이렇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4개 대학 공동 연구가 있거든요. 뭐 연대, 성대 어쩌고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한 얘기에서도 결국 정시에 뭘 반영하겠다고 했냐면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내신 성적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만약에 정시 파이터인데 5.0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5, 4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정시 파이터를 하더라도 내신은 웬만하면 깎일 그런 그 염려 없이 3 안쪽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시준비생이라도 이제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교과서가 작년부터 이제 전면 교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사실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다른 여타 과목들은 교과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냥 강사 입장에서 그냥 내가 아는 지식 가르치면 되고 그리고 이미 원래 교과서에 원래 범위였던 거에서 축소되거나 학년이 바뀌거나 이런 변화가 있는데 국어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국어는 선정되는 작품들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문학 같은 거야 원래 있는 작품이라고 하지만 비문학이든 뭔가 토론이든 이런 문학 외의 영역 같은 경우는 새롭게 글이 써져서 새롭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 새로운 작품, 새로운 지문을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는 강사, 좀 실력이 부족한 강사들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모자라겠죠.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많이 없어요. 자료가 아직까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강사 그리고 정확히 가르치는 강사의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저한테 맡기시든 제가 아니든 간에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교육과정에 잘 대비하고 그 교육과정을 좀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는 강사 이 강사가 아무래도 학생에게 좀 맞는 강사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정 하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었다. 3가지 포인트 좀 짚어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문고의 모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광문고 내신 간담회를 하면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광문고만큼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말 이 강동구 바닥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인원수가 많은 학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재고, 한영고, 그 다음에 광문고 이 3개가 이제 3대장인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내신 따기 좋은 학교는 광문고가 분명히 맞습니다.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어 과목에 한해서는 그게 무조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배재도 가르쳐봤고 명일도 가르쳐봤고 상일도 가르쳐봤고 상일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확실하게 광문이 제일 쉽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가장 큰 게 요 이슈죠. 아무래도
한 학년에 420명인데 그러면 내신 1등급이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올해는 440명 정도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40이라고 예상했을 때 10%면 44등이거든요. 그러면 44명이 1등급이면 기존보다 일단 훨씬 더 많은 인원이 1등급을 받기도 하는데다가 만약에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강일고 같은 경우 전교생이 200이 안 되거든요. 그럼 190명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네들은 1등급이 19명, 19명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뭐냐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어느 정도 콘크리트로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19자리에서 대충 한 6자리 정도 뭐 찜이 돼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있을 거예요. 뭐 좀 더 많은 게 8자리겠죠. 그럼 남은 자리의 비중이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광문고 국어는 정말 꿀과 젖이 흐르는 강과 같은 내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광문고 내신을 정의하고요.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남녀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무조건 합반이고 한 반에 1대3 정도, 1대2 정도 비율이 남녀 구성이 되는데요. 2학년에 올라가시게 되면 남자반이 좀 신설이 될 겁니다. 그만큼 남자 비율이 좀 높은 학교고요. 남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어의 커트라인은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이제 의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공부 잘하는 남자애들은 다 이제 배적으로 빠진 거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여자애들은 물론 뭐 광문도 쓰겠지만 한영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자리가 이제 광문고는 4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렇게 엄청 뛰어나지 않은 남아와 엄청 뛰어나지 않은 여아의 콜라보로 인해서 국어 내신이 비교적 좀 이제 따기가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광문고 내신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문고 내신이 또 쉬운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단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상일여고 같은 경우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지극히 수능형이고 수능형을 넘어서 진짜 얘는 이 문제 진짜 애가 똑똑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약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아들 가운데서 어쨌든 변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상일여고 친구들은 워낙 이제 학구에 높은 친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국어 영역에서 한해서는. 근데 광문고는 일단은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문고 국어 내신이 만약에 3 이하다. 그거는 볼 가치도 없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2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2는 그래 노력했는데 뭐가 좀 부족했나 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자식이 3을 맞아왔다. 이거는 그냥 가차없이 꾸중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정도의 내신이만큼 그만큼 노력하면 나오는 게 광문고 내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교과서 범위가 아주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따가 볼 텐데 교과서가 절반 이상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교과서가 아주 쉬운 편입니다. 광동구 전체 학교를 통틀어서도 아마 손에 꼽을 만큼 교과서 범위가 쉬워서요. 단순히 정말 자습서 정도 푸는 거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교재 정도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도 거의 학습활동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학습활동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베꼈으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변별이 되는 요소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외부 지문이 있어요. 이 외부 지문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저희가 배운 교과서랑 연관되는 어떤 보기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시험 범위에 아예 포함되지 않고 우리 그냥 모의고사에서 아무거나 낼 거야. 약간 저희 얼마 전에 입학고사 봤지 않습니까? 입학고사도 범위 없었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실력 테스트 하는 것처럼 봤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비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없고 그냥 선생님이 딱 보고 마음에 드는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예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 모의고사가 작년 고1 1학기 중간고사 경우 절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은 내내 절반이었어요. 작년 2학년은 내내 절반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를 다 맞아도 50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범위는 굉장히 쉽지만
이것 때문에 학생들의 내신이 이제 좀 등급이 낮아지거나 좀 변별이 어려워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문고 학생들에게 쟤네들이 강조하는 거는 내신 수업을 들어야 된다. 내신 수업이 아니고 정규 수업. 즉 제가 하는 이제 방학 때나 아니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 한 1, 2주 정도 텀이 있거든요. 그런 때 수능 수업을 하는데 너네는 어차피 수능 수업을 들어야 돼.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잘 풀어야 외부 지문 문제를 푸는데 그냥 내신 딸딸가 외워만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50문제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작년 1학기 이따 말씀드릴 건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가 37문제였어요.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걸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요. 상일여고는 50분에 22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거의 1.5배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광문고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교과서 쉬워. 그러니까 띵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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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풀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처음 보는 지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광문고 대신에 일종의 전략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동아리랑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학생이 들으면 좀 좋은 이야기여서 들으신 다음에 학생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건 생기부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제가 여기 볼빛을 쳐놓은 동아리들이 있어요. 과학 탐구 실험이 가장 유명하고요. 수학 통계 아니면 뭐 RCY 그 다음에 뭐 하부루타 문과 쪽엔 하부루타 그 다음에 학생회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동아리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동아리 중에서는요. 상설 동아리가 있고 비상설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설 동아리는 말 그대로 항상 열려있는 동아리고 고1, 고2, 고3이 연속적으로 쭉 흘러가는 동아리라 보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상설 동아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상설 동아리를 들어가면 생기부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왜냐면 상설 동아리라 하는 것은 그 동아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선생님이 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 선생님이 그 동아리 학생들을 책임지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설 동아리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중요한 거라고 돼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가 뭐 AI 관련된 거 할 건데 뭐 RCY 뭐 이런 거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게 좋대. 근데 여기가 다 마감됐어. 난 이과인데 이런 데 들어가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로적 합성을 맞춰서 하되 진로적 합성에 최대한 맞는 상설 동아리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꿀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학부모님에 연락하면 약간 좀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만큼 저는 학생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걔네들이랑 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교쌤이랑 친하게 지내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별로 학교쌤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학교쌤을 만나서 그냥 처음에 인사라도 밝게 하고 안녕하세요. 그냥 괜히 이제 스몰 토크 걸어보고 인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러면 이제 선생님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눈도장 같은 게 찍힐 거예요. 또 이제 9일, 3월 정도 되면 그때 9일, 3월은 애들이 바짝 군기가 들어가지고 열심히 들어요. 4월쯤 되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겠다. 이제 슬슬 애가 풀리면서 수업 시간에 자고 어차피 학원에서 하는데 뭐 이러면서 자는 애들도 많이 생겨서 일반 보니까요. 또 반에서 뭐 한 5명, 6명 깨있고 수업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5, 6명이 들면 어쨌든 쌤들이 걔를 계속 보면서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눈도장이 찍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눈도장이에요. 왜냐면 얘 생기부를 이제 학기 말에 쓰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얘 알아. 얘 열심히 들었지. 그러면 한 줄이라도 더 써주시겠죠. 근데 누군지 기억이 전혀 안 나는 학생이에요. 그럼 뭐 써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친하게 지내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데요.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좀 학생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건데 왜냐면 사실 되게 별 의미 없는 활동들 같은데 학교에서 맨날 뭐 금요일에 모여가지고 뭐 선배 초청 강연을 듣는다든지 또 모여가지고 뭐 집단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애들은 그냥 나가서 놀기 바빠요. 그냥 뭐 오늘 또 남아가지고 1시간 동안 뭐 듣는데 그럼 애들 학교 늦어진다. 그냥 이러고 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좀 그런 거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의미들을 기록해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학기 말에 딱 갔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생기부를 이제 뜯어볼 거 아닙니까?
근데 뭐야? 나 이런 거였어. 무슨 활동인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기억 못하는 활동에 대해서 무언가 이제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그 설명이 잘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 행사가 할 때마다 너무 네. 내가 학교에서 하는 걸 기록해 두고 그걸 재구성해서 생기부 같은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친구들의 생기부를 아주 성심성의껏 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중요한 일. 야자반입니다. 야자반. 광문고는 야자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자반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사실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광문고 같은 경우에 학교 배정되자마자 막 교복이고 뭐고 정신없는데 갑자기 학교 와서 시험 보라고 하니까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사실 되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야자반을 뽑거든요. 40명 정도를 뽑아요. 근데 그 중에서 30명 정도를 입학고사에서 뽑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3월 모의고사를 뽑히고요. 나머지 한 5명 정도가 이제 내신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뽑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입학고사가 되게 중요한 시험인데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상담할 때도 써 있어요. 예를 들면 고3 올라가서 입시 상담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야자반 인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뭐야? 이 야자반이야? 그러면 대우가 달라지고요. 실제로 야자반의 생기부와 야자반이 아닌 친구의 생기부는 그냥 천지차이입니다. 한 번이라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학고사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면 산모, 내신 이런 때 꼭 한 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 2학년, 재작년 1학년 때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어떤 논란이었냐면요. 야자반에서는 학교생들이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나눠주면서 풀어보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거기서 푼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야자반 애들만 푼 모의고사에서 국어 시험 문제가 나온 건데 그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의제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공정성에 큰 문제인 건데 야자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학교에서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냥 묻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자반이라는 것이 갖는 파워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야자반은 웬만하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노력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일단은 야자반은 2학년 때까지 한 번 사이클이라도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대우가 달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딱 1학년 때 들어가면 마음 편하지. 1학년 1학기 때. 그럼 이제 딱 애들이 앉아있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알 수 있는 정보가 1번 2반 1등 2번 뭐 거기서 파생되는 야자반 3번 회장 부회장 그런 애들은 딱 보면 아 제가 회장이야? 인사해라 하면 이제 누구니 좀 눈도장도 찍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야자반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야자반 애들은 다 제안을 받습니다. 무슨 제안을 받냐면 야 너 이거 해. 우수 아카데미인데 요거는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이제 약간 치마 탐구 같은 걸 해서 생기부 쓸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선택권이 야자반에게 우선이 있다는 거죠. 야자반이 선택한 다음에 일반 반 친구들에게 오는데 설령 이제 이게 본인이 야자반에 못 든다고 하더라도 자녀 녀석이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껴서 하면 난 야자반이 아니지만 야자반 애들이랑 같이 하면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같이 한 것처럼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꿀팁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내가 설령 야자반이 아니더라도 학교생한테 물어봐서 그 우수 아카데미 빈자리 있어요? 저도 할래요. 있으면 할래요. 이렇게 해서 하면 들어가서 야자반 애들이랑 같이 하면 뭔가 시너지도 날 거고 야자반은 아니지만 야자반 애들과 똑같은 내용을 생기부에 실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꿀팁이에요.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2페이지 있잖아요. 동아리랑 꿀팁. 요거는 사실 누가 알아야 되냐면 학생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야 이런 내용이 있더라 하고 전달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 이거 내신 문항들을 제가 캡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2024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11번부나 기말고사 10번 문항 뭐 이렇게 했는데 선지들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볼게요. 선지 보면요. 선지들이 다 몇 줄짜리입니까? 다 한 줄로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죠? 그냥 뭐 예를 들면 대상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글이다. 이건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관찰인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지 구성이 굉장히 단순한 편이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러니까 보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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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게 교과서 범위인 거예요. 그만큼 교과서 범위는 굉장히 무난하고 선지 구성도 굉장히 단순한 편이다. 자습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출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한 줄짜리 선지, 한 줄짜리 선지. 상일여고 기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선지 한 줄에 4줄이에요. 선지 하나에. 그리고 광문고의 또 가장 좋은 점, 학생 입장에서 국어 시험에는 뭐가 없냐면 모두 고르시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2개 고르는 게 없단 말입니다. 상일여고가 얼마나 치사한지 아십니까? 상일여고는 보기를 주고 보기가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어요. 보통 그러면 저희가 의식적으로 예를 들면 기역, 디귿이 맞아요? 그러면 기역, 디귿을 고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기역, 디귿 치고 했는데 틀린 거예요. 왜냐? 니은, 리을을 뽑아야 돼요.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선지도 한 줄 한 줄이 막 4줄, 3줄. 그러니까 아까 22문제를 푸는데 걔네들이 시간이 모자라요. 50분 동안 푸는데. 근데 광문고는 37문항이지만 만약에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38분에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범위가 굉장히 쉬운 편이고 그나마 난이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선지들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가 이거에 비해서 높아졌을 뿐이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 교과서 범위가 굉장히 쉬운 편이다. 주관식은 어떻게 해요? 주관식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A, B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찾았으면 돼요. 한 단어. 그 다음에 이 소설의 배경인 성북동의 역할을 서술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학습활동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을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래요. 이거 진짜 쉬운 문제예요. 왜냐? 다른 학교는 이거 만약에 직접을 간접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문장 절대 주지 않아요. 저 지금 당장 지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제 선생님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냐고 여쭈었다.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 문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그냥 문맥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를 써라. 그 다음에 구절을 찾아 써라. 그대로 써라.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심플한 걸 묻습니다. 이것도 이제 단적으로 제가 지금 광문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상일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상일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역대급 서술형 문제가 뭐냐면 중세국어, 현대국어의 모음체계를 알려준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100년 후에 모음체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서술해봐라 가 나온 거예요. 백자대회요. 근데 뭐 우리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낸 거죠. 근데 또 이상하게 조건들만 잘 조합하면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게 또 문제를 치밀하게 설계해요. 근데 애들이 문제 보면 장난해? 어떻게 풀어?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보면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바꾸라니까 바꾸자. 기역, 니은이 밑줄 의미가 뭔지 그냥 쓰자.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형이지만 사실상 학습활동 수준의 답습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25년의 경향이 살짝 좀 바뀌었다는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25년 1학년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25년 1학년 기준 좀 놀란 것들이 학교쌤들이 조금 노력을 하긴 하는구나. 원래 광문고쌤들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되게 옛날에 어떤 그런 습관들을 답습해오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 사립이기도 하니까 그냥 계속 가르치던 거 가르치고 내던 거 내고. 그런데 25년에 약간 경향이 좀 바뀌었는데 이 문제가 아주 독특한 문제거든요. 보면 이제 뮤지컬 위키드의 어떤 노래를 갖고 와서 그거랑 속담이랑 연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도 얘네 학교가 낼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문제는 이제 25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인데요. 이거는 고3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해서 출제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원래 절대 광문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문법 물을 때는 문법만 묻는데 이상 신기하게 문학에서 문법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과 문법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도 25년에 보여준 게 약간 좀 변하고 아무래도 광문고 애들도 조금씩 국어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학교생들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지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25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고요. 여기서 교과서가 딱 절반, 외부 지문이 절반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나가 떨어졌을지 약간 쉽게 보이시죠?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중학교 내신은요.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고 학교생활 열심히 들으면 90, 95는 100은 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지금 1등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등급이 10%입니다. 몇 점이었을까요? 10%의 그 1등급 커트가 몇 점 예상하십니까? 굉장히 뻘쭘해지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기준으로 77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위 10%의 컷이 77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의 어떤 사고를 좀 버리셔야 되는 게 너 지금 국어를 77점을 맞아하고 지금 너 제정신이야? 근데 1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중등국어랑 고등국어는 분명히 다르고 물론 이때 좀 어려웠어요. 이때 뭐냐면 이거 외부 지문, 이것도 외부 지문, 이것도 외부 지문. 그러면서 이 외부 지문에서 결국 뭐냐면 변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당황해요. 뭐야 이거? 분명 나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나는 공부했겠습니까? 공부했는데 뭐 처음 보는 게 반이야? 뭐 어떡하죠? 이런 거든 나를 보고. 약간 이런 시험지. 그래서 애들이 막 머리 쥐어싸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교과서 문제는 또 쉬우니까 쉬워서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에서 결국 갈렸다.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러니까 작년 1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학년이 이렇게 무조건 1대1로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는 외부 지문을 없앴어요. 외부 지문을 없앤 대신에 모의고사에 공개된 범위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 대비가 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외부 지문 한 지문 2학기 기말고사는 안 냈습니다. 왜냐면 2학기 기말고사는 중세 문법이어가지고 어차피 애들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1학기 중간고사 컷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다 말씀드릴게요. 1학기 기말고사가 제가 알기로 91점이었고요. 왜냐면 다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가 86점, 2학기 기말고사가 78점이었습니다. 어쨌든 다 지금 보시면 90점 넘으면 웬만하면 1등급이에요. 그건 확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작년 기준 1학년 1등 컷입니다. 물론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시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작년 2학년이죠.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1등 컷은 100점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1등급이 연애들은 4%거든요. 만약 10%였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4%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컷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4%면요, 어머니들 90점을 안 넣으면 1등급을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10%니까 이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굉장히 좀 저희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분명히 맞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마지막 요거까지만 얘기 드리면 되겠네요. 어쨌든 문항수가 되게 많은데 제가 배제고 쉬운 버전이라 한 이유는 배제고도 문항수가 되게 많은데 어려워요, 동시에. 근데 광문고는 문항수는 많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교과서 범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외부 지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차피 학교쌤이 이 정도는 알려줘요. 이번 시험에 외부 지문 몇 개 낼게. 요 정도는 말씀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교과서 범위를 이 안에 풀어야겠다. 보통 교과서는 1분에 한 문제면 무조건 오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서 범위 문제가 예를 들면 18문제다. 그러면 이거는 15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10문제면 나머지 10문제를 다 외부 지문에 때려 박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24년 1학기, 2025년 1학기 38문제 보이십니까? 약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기말고사인데 잘못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기를 죽이려고 문항수를 35문제씩 때려버린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은 문항수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여기 책상 위에다 좀 깔아놓을 건데요. 제 주간지랑요, 수업력이랑요, 관리랑 직보 이런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주간지는요. 학교 진도에 맞게 매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원 같은 경우 좀 되게 무성의하게 책을 제작하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되게 편집도 조잡하게 해가지고 야 이번 시험 범위야 200쪽
500쪽 딱 이렇게 해서 막 이만한 두께 막 백과사전 피듯이 막 펼쳐가지고 막 공부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내에 한 권만 주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강사는 편하겠죠. 근데 애들이 보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컴팩트하게 100쪽 내외의 교재를 매주 나눠드리고 매주 그거를 쳐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주치부터 7주치까지, 뭐 7주차까지 하면 7권을 다 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가 매주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구성이 지문, 그 다음에 학습활동, 해설, 문제에 대한 정답, 이렇게 매주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간지가 만들고, 저는 좀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눈치를 채는 애도 있고 못 채는 애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도 제가 문제집을 고를 때 가독성이 떨어지는 책을 고르는 게 너무 싫었어요. 무조건 예쁜 책, 보기 편한 책.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지가 여기서 다로 떨어져요. 뭐뭐뭐뭐 다. 그럼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걸 한 줄로 만들다든지, 문제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겼다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다 조정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문, 문제 무조건 이렇게 가독성 좋게 다 일일이 편집합니다. 매주 편집합니다. 그래서 제 주간지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보냐면, 사실 외부 지문, 이거는 작두 타는 거거든요. 작두 타는 건데 외부 지문을 좀 적중한 사례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학년 1학기인데 지문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외부 지문 대비해 준 거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보시면 2024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고 있죠. 물가란 시장에서 제 교재 있는 그대로 따온 거고요. 선지도 정답된 선지인데 거의 똑같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는, 아, 제가 이거 적중했다. 적중하면 소문이 굉장히 빠르게 납니다. 어차피 다 아시게 되시고, 제가 작년에 제가 광문고 제일 많이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두말할 거 없는 팩트고요. 제가 100명 넘게 듣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원동력이 됐던 게 요 시험이에요. 작년 이제 이거 오답니다. 1학년입니다. 2025년 첫 시험 있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아까 말씀드렸던 1컷이 77이었던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부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그 지문을 시험 전날 풀었어요. 학생들한테 시험 전날 풀렸는데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수업을 듣던 애들이 난리가 난 거야. 수업 끝나고 톡방에서도 막 얘기하고, 막 시험지 들고 다니면서 이게 봤냐, 이거 나 어제 푼 거 그대로 나왔다. 그러니까 애들 사이에서 야,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해서 옮기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인원이 더블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이런 게 외부 지문 적중하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도박이죠. 그리고 그 신이 들려야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그래도 광문고 쌤들이 선호하는 지문이 뭔지를 그래도 분석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컴플레인을 가끔 받아요. 근데 뭐 가장 많은 컴플레인은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뭐 제가 해줄 수가 없는 문제고, 두 번째로 선생님 너무 목소리가 시끄러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등등 그러니까 누구는 목소리가 시끄럽다 그러고, 누구는 목소리 너무 작다 그러고, 누구는 덥다 그러고, 누구는 춥다 그러고,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강의력 관련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좀 씁쓸하긴 한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저도 들었어요. 저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싸가지는 없지만 강의는 잘하는 사람. 약간 요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강의력 관련 컴플레인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서도 굉장히 제가 잘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니까 계속해서 돌려볼 수 있게끔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냥 숫자가 사실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이제 25년 광문 1학년인데요. 지금 보면 처음에 30명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인원수 떨어진 적 없이 100명 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2023년 광문도 처음 시작은 15명이었는데 점점점 올라가지고 그럼 80명까지. 이때는 사실 15명이 만약에 수강하는 거면 입소문이 진짜 거의 안 나 있는 상태였던 거거든요. 왜냐면 23년에 제가 광문고를 두 번째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소문이 안 나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좀 끌어올렸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건 다르지만 많이 알면 많이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르치는 것과 아는 건 분명히 다른 거고, 서울대 출신, 메디컬 출신이라 하더라도 전달력이 떨어지는 강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강의를 잘하는데 학벌도 좋으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또 보여드릴 수 있는데 클리닉 시험지도 제가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주중에 클리닉을 진행하는데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빈칸, OX, 백관식, 서술형 분야를 나눠서 치르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학생들에게 가장 이제 제가 인기 있는 컨텐츠가 바로 뭐냐면 직전 보관 관련 컨텐츠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시험 한 3주 정도부터 제가 학생들과 뭘 하냐면 학교 시험지랑 똑같은 양식의 모의고사를 칩니다. 저도 약간 그 디자인적 변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학교 시험지의 폰트 분석하고 폰트 크기, 그다음에 어떤 뭐 간격들 이런 거 분석하면서 최대한 학교 시험지랑 동일한 형식으로 애들이 실전적 감각을 익히도록 문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가장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절반 접어가지고 A4를 절반 접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약간 시험지에 나올 만한 선지들만 쫙 모아넣어서 총정리가 된 작은 노트가 있어요. 요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요거 만드느라 제가 밤을 샙니다, 거의 웬만하면.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이것만 들고 가도 80점은 나온다는, 제가 좀 오글거리네요. 전설의 5분 지침서가 되어 있는데, 진짜로 이제 학생들의 저는 피드백을 늘 받아요. 뭐가 제일 좋았니? 하면 이거예요. 이걸 얘기한 친구들이 거의 절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무조건 이거를 제가 직접 다 매년 만들고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공들이는 컨텐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그 다음에 클리닉, 관리, 그 다음에 직보까지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제 결과들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24 전교 석권했고요. 그 다음에 상일여고 1등급 28명 중에 19명이 제 수업 들었고요. 광문고 110명, 정확히 102명이나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내신 12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게 5명이 제 수강생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제가 방학 때 쉬고 내신 때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상위권을 많이 대고 있다 말씀드리고, 여기 제 대입 실적인데 다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인데, 여기 볼드된 것들 있죠. 볼드는 올해 입시입니다. 올해 입시고, 광문고 친구, 광문고. 그래서 다 이 친구가 광문고 전교 1등이었고요. 이 친구가 3등. 이 친구도 아주 잘하는 친구였고, 그래서 하여튼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제가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주대, 의대, 동국대, 항의대, 연대 심리, 연대 컴퓨팅, 고대 행정, 이 친구는 이제 뭐 한영이긴 한데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ne more thing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저는 약간 멈춰 있거나 정체돼 있는 사람이 되기가 되게 싫어요. 그래서 늘 매년 작년보단 나은 올해 강사가 되자가 제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발전하려고 늘 노력해서 이태수 2.0이랑 프로젝트 좀 이름이 좀 거창하게 지었지만,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가 바뀌었는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요. 원래는 교재 양식을 요것만 썼어요. 교재 양식을, 물론 지금 교재 양식도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동네에서 이거 직접 편집해 쓰는 강사 별로 없어요. 다 제가 직접 만들어 쓴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3년 내내 쓰니까 좀 지겨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년 때 이 형식을 보면 2학년 때는 이걸 보고 3학년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지루할 틈이 없는 디자인 구성을 만들었다. 이거 만드는데 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디자인 많이 했고, 두 번째, 요건 제가 올해 야심작인데요. 그냥 기존의 방식은 그냥 늘 하던 대로 다른 쌤들도 하는 것처럼 제가 정리한 내용을 판서를 하고요. 놓치면 영상을 보거나 사진을 찍어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교사용 교과서를 주긴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울트라 교과서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모든 분의 필기를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어 A도 있고 B도 있잖아요. 근데 국어 A, B도 앞반은 뭐 예를 들면 문 어쩌고 쌤이 들어가고 뒷반은 이 어쩌고 쌤이 들어간다고 치면 또 다른 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합쳐요. A, B 쌤 다 합치고 교사용 교과서, 제필기 다 한꺼번에 해서 컴팩트한 한 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울트라 교과서, 이거를 만드는 게 올해 어떤 이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거 운영하는 학원은 없어요. 진짜 동네 학원에서 없다고 해서 자부합니다. 뭐냐면 클리닉 시스템인데요. 원래는 종이에 이제 희망 시간을 적고요. 그때 오라고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맨날 저한테 뭐 몇 시로 바꿀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카톡을 막 40개가 와 있어요.
그래서 변경하기도 어렵고 또 한 타임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염려가 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번에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여기 로그인을 해가지고 클릭 시간 직접 본인이 예약하고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약을 하면 학생과 학부모님 모두에게 카톡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제가 성적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성적을 입력하면 성적이 입력되었습니다라고 또 학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요. 그럼 여기서 그 주차의 클리닉 결과를 뭐 애들이 말해주지 않더라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지금 웹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교 얘기인데요. 이게 뭐 사실 뭐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제가 인원이 진짜 팍 늘어가지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인원이 된 거예요. 조교 2명이랑 하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제가 정말 그 내신 때 새벽 5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거의 한 달을 했어요. 왜냐면 만들어야 될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책임이 있는데. 제가 돈을 받고 또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3시간씩 자니까 체력이 남아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의 퀄리티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힘을 완전히 쏟아부어야 할 그러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온전히 쏟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조교를 대폭 늘려서 7명을 조교를 운영합니다. 다 제 사비로 이제 채용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각 팀 분리를 하고 제가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나름 체계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뒤에가 쭉 수강 후기들이 나와 있고요. 다 이거 광문고 친구들, 광문고 후기들만 갖고 왔고요.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엄청 길게 써줬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긁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광문고 다닌다면 코스 대수쌤 추천합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정성 어린 후기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은 1주차, 4주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6주차는 모의고사,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보고 진행이 되고, 직전 보강은 총정리하고, 이게 그 치팅노트, 5분 정리 치팅노트 총정리하고, 예상 문제 보고 해설하고, 이거 집에 가서 한 3번, 4번, 5번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시간표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웬만하면 3월 6일, 8일 이때 이제 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신 1주차 수업은 이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3월 7일 더하면 13일이랑 15일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오시는 게 낫습니다. 수강료 차원에서도 낫고요. 이때 뭘 할 거냐면 내신이랑 연계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이때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표는 2타임이 있고요. 금요일 3시 반부터 6시 반. 일요일은 저녁 7시부터 10시 반. 이렇게 광문고 1학년반을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은 마무리하고요. 네, 누구보다 앞서 나가는 강사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따가 일단은 저기 데스크 가서 제가 질문을 받고요. 지금 말씀드린 뭐 교재라든지 제가 드리는 컨텐츠를 좀 앞쪽에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